안녕하세요. 점접착 소재의 표면 및 계면 분석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될 울산대학교 화학과 이승대입니다. 들리시죠? 네. 제 세미나는 인트로덕션 시작으로 서피스 웨팅, 그리고 케미컬 어널리시스, 서피스 모폴로지 어널리시스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자, 먼저 인트로덕션. 어디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디전이란 어디시브와 어디히어런트, 피착물과 접착제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형성이 될 텐데요. 이때 인터페이스 사이에서 이제 인터랙션을 어디전이라고 하고, 이 어디전은 이제 웨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웨팅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디전이 강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컨택 에어리어가 넓어지고, 그리고 컨택이 되면서 뭐 케미컬리 또는 피지컬리 몰레큘라 컨택이 되면서 어디전이 강하게 이제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웨팅에는 서피스 에너지와 비스코시티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어디시브 자체의 코이시브 스트렝스도 어디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어디전이란 the state in which two surfaces are held together by interfacial force. 그래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느냐? 두 개의 표면이 held together, interfacial force에 의해서 이제 하나로 함께 지탱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유지되어지는 상태를 어디전이라고 하고, 이제 인터몰레큘러 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케미컬 본드와 피지컬 본드가 있고, 일반적으로 케미컬 본드의 포스가 피지컬 본드보다 강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강한 이제 접착 소재에서는 이제 케미컬 본드를 유독하게끔 하게 되고, 이제 점착 소재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본드를 유지하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전 메커니즘은 이 세미나 말고 다른 세미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오브 어디전, 그래서 이제 서피스 또는 인터페이스의 케미스트리와 피직스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Mechanics of Fracture of Adhesive Joint,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서의 이제 fracture, 어떤 식으로 프랙처가 되는지 메케닉스를 또 자세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Mechanical Analysis of Strength of Adhesive Joint, 그리고 테스트 메소드, 그리고 어디전 에너지는 Intrinsic Work of Adhesion plus Energy Dissipation at Crack Tip 이라는 식으로 정의가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렸지만, 결국 제가 인트로덕션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서피스 웨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특히 케미컬 리액션을 통해서 특히 접착 소재에서 어떤 식으로 리액션이 가는지, 그리고 리액션이 잘 되어 있는지, 그 접착 어디시브의 케미컬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racture의 메커닉스를 보면서 surface morphology analysis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디전이 파괴가 되는지 그 거동을 직접 바라보는 세 가지 그 테마를 나눠봤고요. 세 개 테마를 나누면서 결과적으로 점접착 소재의 표면 및 계면을 분석하는 기술, 분석 기술이라고 하면 이론을 플러스로 해서 이론과 함께 실제로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Surface wetting. Wetting refers to the ease of which an adhesive can intimately contact and spread over a given substrate.
이제 웨팅이라 함은 adhesive가 주어진 substrate 위에 얼마나 컨택이 잘 되고 그리고 spreading이 잘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Good wetting provides a larger area of contact where these forces may act. 즉, 웨팅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돼야 이제 adhesive force가 효과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겠죠. 이 adhesive force를 이 피창면에 충분히 컨택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웨팅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good wetting is crucial for good bond formation. 좋은 웨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substrate과 그러니까 피창물, adherent to adhesive 사이에서는 good wetting이 결과적으로 좋은 bond formation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the degree of wetting of any given substrate can be attributed to the surface tension or the critical surface energy of the substrate and the adhesive. degree of wetting의 정도는 주어진 어떤 substrate의 wetting의 정도는 보통 surface tension이나 substrate의 critical surface energy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surface tension은 이제 surface energy는 보통 고체를 기반으로 할 때 surface energy라는 텀을 쓰고 surface tension은 이제 리퀴드 타입의 경우에는 surface tension을 쓰죠. 그래서 surface tension의 유닛은 뉴턴/미터 제곱감, 뉴턴/미터처럼 단위 길이당 힘을 얘기하고 또는 분자 분모 둘 다 길이 단위로 곱해서 이제 에너지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surface tension이나 어떤 critical surface energy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이제 웨팅이 얼마나 잘 되느냐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As a general rule, for good wetting, the critical surface energy of the substrate should be higher than the critical surface energy of the adhesive. 좋은 웨팅을 위한 일반적으로 좋은 웨팅이라 함은 substrate의 critical surface 에너지가 무엇보다 커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critical surface energy of the adhesive보다 더 커야 된다. substrate의 surface energy가 adhesive의 surface energy보다 커야 이제 웨팅이 잘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importance of solid surface tension. 그래서 이제 어디전에 surface tension에 따른 웨팅이 잘 되는지 웨팅이 잘 되지 않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요. 폴리에틸렌과 에폭시를 보시면 폴리에틸렌이 에폭시에 비해 서비스 텐션이 낮습니다. 보시면 폴리에틸렌은 31 정도가 되죠. 31mJ/m 제곱. 하지만 에폭시 페인트는 43mJ/m 제곱. 그래서 에폭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urface의 surface tension 또는 surface energy, critical surface energy가 더 크면 웨팅이 잘 된다. 지금 폴리에틸렌에 비해서 에폭시가 surface energy가 더 크기 때문에 웨팅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substrate를 폴리에틸렌으로 사용하게 되면 에폭시가 이제 surface energy가 더 크고 substrate surface energy가 더 작기 때문에 웨팅이 잘 안 되겠죠. 웨팅이 잘 안 돼서 드럼렛 모양의 non-wetted state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웨팅이 잘 되어 있는 이런 표면에서는 bond strength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지만 웨팅이 좋지 않은 이런 역전된 기판에서는 bond strength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것은 하지만 폴리에틸렌이 비스커스리는
10의 3승 파스칼 곱하기 세컨드로 이제 에폭시에 비해서 10의 3승배, 1000배 정도 점도가 높아가지고 펴 발라야 되는 거죠. 하지만 viscosity of adhesive is not important. viscosity는 surface energy나 surface tension과 비교했을 때 덜 중요하다는 거죠. surface tension of adherent is very important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dherent의 surface tension을 보시면 adherent의 기제죠. 기제의 피착물의 surface tension을 보면 폴리에틸렌이나 테플론, 테트라플로라에틸렌, 폴리테트라플로라에틸렌 같이 surface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substrate의 경우에 에폭시 어디시브를 통해서 이제 피착물인 이제 폴리에틸렌과 폴리에틸렌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에폭시 어디시브를 통해서 붙인 다음에 피착물 양쪽으로 쫙 당겨주면 견딜 수 있는 어디전 스트렝스가 굉장히 낮다. 무엇에 비해 낮냐? 이제 나일론이나 메탈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surface 에너지를 갖는 기제보다 훨씬 더 어디전 스트렝스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결과적으로 웨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웨팅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컨택 앵글을 측정함으로 해서 surface 에너지 또는 surface 텐션이 크냐, 작냐, 상대적인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택 앵글이란 영지 이퀘이션에서 컨택 앵글의 영지 이퀘이션을 보시면 힘의 합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솔리드와 베이퍼 사이에 서브스텐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솔리드와 리퀴드 사이에 서브스텐션 그리고 리퀴드와 베이퍼 사이의 서브스텐션을 힘의 합력으로 이제 이쪽 방향을 벡터 값이니까 코사인 세타를 곱해줌으로 해서 람다 LV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줌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합치게 되면 이 힘과 이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식이 영주 이퀘이션인데요. 영주 이퀘이션을 놓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식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the surface tension of solids cannot be derived directly from the 영주 이퀘이션. 하지만 surface tension, 솔리드의 surface tension은 다 directly derive 할 수 없다. 무엇으로부터? 영지 이퀘이션으로부터 바로 유도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we need a semi-empirical relationship.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실험적인 관계식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조금 더 다양한 이퀘이션이 소개가 돼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고체의 서비스 에너지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다는 건데, 하지만 정성적으로 그런 기판의 컨택 앵글을 측정함으로 해서 상대적인 웨터빌리티와 어디시브니스 그리고 서피스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는 정성적인 비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피스의 컨택 앵글이 크면 클수록 웨터빌리티는 안 좋게 되고 어디시브도 안 좋게 되겠죠. 웨팅이 좋아야 어디시브 포스가 크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컨택 앵글이 크게 나타날수록 솔리드의 서피스 에너지는 작게 된다. 어떤 상대적인 차이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스 컨택 앵글은 이런 가정이 있죠. 이제 highly pure liquid. 리퀴드라고 해서 퓨리티는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리고 리퀴드와 솔리드 사이에 리액티비티가 없어야 되고 어접션이 없어야 된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이 솔리드의 기판은 completely flat하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람다 LV가 람다 SV보다 크다,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조건이 만족돼야 하는 이퀘이션이
확립이 되고 이걸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측정하고 서비스 에너지, 나아가 서비스 에너지도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앞서 이 semi empirical relationship에 대한 얘기 좀 더 할 텐데요. 이제 obtaining surface tension from contangle, contangl로부터 이제 surface tension을 구하는 방법에는 모델이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디리팔그 굿포스형 모델 한 종류의 측정 용역을 통해서 표면 에너지는 분자 간의 런던 포스에 의한 분산력과 그 이외의 힘의 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분들이 모델을 만든 거죠. 하지만 이 한 종류의 측정 용액은 뭔가 한계점이 있어서 Owens Geometric Mean, 그래서 두 종류의 측정 용액을 사용한 이 모델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액체의 표면 에너지는 분산함과 극성함으로 분리를 한 거죠. 이 모델에서는 아래쪽에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루이스 에이시드 베이스 시어리라는 세 종류의 측정 용액을 사용해서 이 표면 에너지는 비극성 성분과 수소 결합 성분 혹은 산염기 상호작용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측정할 수 있고, 그 측정 결과로 서비스 텐션, 솔리드 서비스 에너지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시어리예요. 앞서 얘기한 오웬스 지오메트릭 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소수성의 경향이 아주 센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발수 특성과 같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분들에서 잘 맞는다. 그리고 두 종류의 측정 용액이 필요한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식 영즈 이케이션에서 영즈 이케이션이 아니라 두 종류의 측정 용액 D와 P 폴라 성분과 폴라 성분과 dispersive force, dispersive term이 있는데요. D는 고체와 액체 사이의 쌍극자 또는 쌍극자 유도 쌍극자, 수소 결합 등 확증된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한 분산, 비극성 성분에 해당되는 값이 D예요. D라고 써있죠. P는 극성 성분, 폴라 성분, P 써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S를 극성과 비극성, 즉 분산 성분으로 성분의 합으로 만들어져서 람다 S는 람다 S의 P 플러스 람다 S의 D 허무의 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유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영지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 식이 이렇게 넘어가고 결국 영지 이퀘이션으로 이런 식이 유추가 되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폴라 성분과 디스퍼시브의 성분의 서비스 에너지 텀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 식 두 개로 람다 XD와 람다 SP로 도출이 가능한 거고 용액의 람다 LVD와 람다 LVP의 값은 이제 미리 테이블에 주어져서 우리가 찾아서 넣으면 번에 따라서 넣으면 되고 이렇게 유추가 되면 식 두 개에 미지수 두 개면 풀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출을 해서 결국에는 이 두 개의 합으로 비판의 서비스 텐션을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스만 플랫입니다. 그래서 컨테인글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크리티컬 서비스 텐션 앞에서 크리티컬 서비스 텐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스만 플랫을 통해서 크리티컬 서비스 텐션을 구할 수 있고 보통 외삽이죠. 데이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텐션을 가지고 있는 리퀴드를 떨어뜨리는 거죠. 기판 드랍을 떨어뜨리다 보면 서비스 텐션이 갈수록 작아짐에 따라 컨테이너는 더더욱 작아지게 되고 작아짐에 따라 코사인 세타 값이 1.0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결국 fully 웨팅되어 있는 상태로 다가가게 될 거죠. 혹여나 fully 완벽하게 completely 웨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 포인트까지 쭉 찍었어요. 하나 이렇게 여기서부터 찍어가지고 몇 개를 쭉 찍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면 장력이 굉장히 작은 리퀴드가 한 19, 20, 아주 작아도 18 정도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쳐도 그렇게 작게 했는데도 완벽하게 풀리 웨팅이 안 된다면 이제 이렇게 외삽을 통해서 코사인 세타 값이 1.01 때의 서피스 텐션 값과 기판의 서피스 에너지의 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그때의 기판의 크리티컬 서피스 텐션은 풀리 웨팅된 코사인 세타가 2.0인 값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C가 폴리에틸렌 서브스트레이트이 람다 C가 에폭시 아민 어드헤시브에 비해 작게 되면 웨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에폭시 아민 어드헤시브가 폴리에틸렌 서브스트레이트보다 훨씬 더 이제 크리티컬 서피스 텐션이 훨씬 더 크게 되면 컴플리트리 웨팅이 돼서 앞서 이 식이 실험적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dherent need surface treatment, 그래서 피착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surface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산소 플라즈마라든지 오존 트리트먼트 등을 통해서 surface 에너지를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피착물과 접착제 사이에 어디전을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컨택앵글 히스테리시스는 어드밴싱 컨택앵글과 리시딩 컨택앵글의 차이를 얘기하고 어드밴싱 컨택앵글, 리시딩 컨택앵글은 볼륨 체인징 메소드나 틸팅 메소드를 통해서 아주 쉽게 측정이 가능하고 요즘은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컨택앵글 히스테리스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컨택앵글 히스테리스의 어떤 물리적인 미닝은 이제 physical chemical surface heterogeneity에 대한 텀입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면 호모지니어스로, 예를 들어서 chemically 또는 physically 거치기 아니면 성분이, 케미컬 성분이 동일하면 동일할수록 컨택앵글 히스테리스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틸팅 메소드를 통해서 틸팅 앵글과 width of the droplet 그리고 gravitational force of the droplet과 receiving 컨택앵글, 이제 어드밴싱 컨택앵글의 코사인 값의 차이를 통해서 드럼렛이 언제 굴러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추측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판에서 좀 더 기판과 리퀴드 사이에 얼마나 어드헤시브가 좋은지를 틸팅 메소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영스 컨택앵글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서피스, 이제 기판의 substrate의 surface roughness는 1에 가까워야 돼요. 러프니스가 거의 없어야 된다는 뜻이고, 만약에 이 기판이 러프하면 더 러프할수록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벤첼이라는 분이 1930년도에 아주 간단한 식을 인수함으로써 굉장히 클리어하게 실험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해석을 가능케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roughness factor라고 하는 것은 the ratio of effective area to geometric area. 그래서 여기 R이 되죠. 그래서 영즉 컨택앵글의 시타를 쓰고 값이 1이면 완벽하게 플랫하게 됩니다. 러프하면 러프할수록 이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에노다이징이나 다른 다양한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러프하게 하면 R값이 1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주어진 세타가 러프한 표면에서의 세타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적 또는 이론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영즈 컨택 앵글이 여기 벤첼 모델에서 영즈 컨택 앵글이 90도보다 클 경우에 R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러프한 표면에서의 컨택 앵글은 갈수록 더 커지는, 영즈 컨택 앵글보다 더 커지는 방향으로 증가하게 되고, 반면에 시타가 90도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러프해질수록 더 이제 접촉각이 더 작아지는 그런 상대적 90도를 기점으로 더 러프하면 러프할수록 더 만약에 웨팅을 더 잘 되게 하려면 기판에 어디시브를 떨어뜨렸을 때 이제 90도보다 작은 상태에서 기판을 더 러프하게 해주면 러프해질수록 웨팅이 더 잘 된다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R값은 Measurement of Surface Roughness는 AFM이라든지 Surface Profiler, 이제 미케니컬하게 긁어서 러프니스를 추정할 수도 있고, 요즘은 광학적으로 Surface Roughness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RMS 러프니스 값을 평균 값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럼으로 해서 더 웨팅을 좋게끔 유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어디스의 포스도 증가시키게 트리트먼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서피스 러프니스는 미케니컬 인터락팅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데요. 보시면 Effect of Surface Topography of Electroformed Copper or Foils on the Peel Strength of Copper or Laminates Bonded with Epoxy Adhesive. 그래서 이게 또 동일하게 에폭시 어디시브를 코퍼 포일의 러프니스에 따라서 필 스트렝스를 측정을 해본 결과예요. 플랫한 것보다 러프하면 러프할수록 러프해지면 러프해질수록 필 스트렝스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메커니컬 인터락팅 하면 깍지 끼기, 우리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깍지가 껴지면은 그냥 손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뽑아내기가, 이제 피부 이제 떨쳐내기가 거의 떨쳐내는데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러한 서피스 러프니스는 어디시브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뿐만 아니라 웨팅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더라. 그래서 피창면은 클리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리닝과 함께 웨팅을 잘 되게 그리고 더 러프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초발수 슈퍼하이드로포비시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스무드한 서피스, 이제 평평한 서피스에서의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한 표면에서도 물의 접촉각은 100도에서 120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더 러프하게 만들어주면 150도 이상의 접촉각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표면에서의 어드밴싱 앵글과 리스팅 앵글은 거의 유사하게 되고요. 히스테리스가 없어서 쉽게 롤 오프가 되는 그런 자기세정 표면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초발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낮은 표면 에너지와 러프한 서피스만 가지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판과 솔리드 서브스트레이트가 리퀴드 드랍렛 사이에 어디션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쉽게 굴러떨어지는 것을 실험적으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벤첼 모델도 이 초발수 표면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이케이션이고요. 앞서서 90도보다 영즈 컨택 앵글, 플랫한 상태에서의 영즈 컨택 앵글이 90도 이상의 표면을 훨씬 더 러프하게 만들어주면 그 90도보다 더 큰 값으로 증가함을 예측할 수 있고요. 또한 캐시 박스터 모델에서 솔리드 스테이트와 러프해지면에 따라 이 사이에 기공들이 형성이 될 텐데, 이 기공의 프랙션과
이 솔리드 컨택, 솔리드와 리퀴드 사이에 컨택되는 컨택 에어리어를 프랙션으로 각각의 영수 컨택으로 곱해줘가지고 이제 썸을 하면은 캐시 박스터 모델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에어가 많이 트랩되면 트랩될수록 에어가 해당되는 프랙션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180도에 가깝다는 모델입니다. 자, 다음 장은 케미컬 어널리시스인데 저희가 이제 접착 쪽에 포커싱을 한 부분입니다. 점착 쪽은 이제 피지컬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접착 쪽에 좀 더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케미컬 어널리시스에는 굉장히 많죠. NMR, MES, XRD, XPS, EDS, SIMS, AES 등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저는 이제 어디시브를 케미컬 어널리시스를 할 경우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피는 most selective method로 이제 extensive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non-destructive하고 cost effective한 그런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피의 큰 종류로 IR과 라만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피는 이제 어떤 프로덕트, 어디시 프로덕트의 케미컬 컴포지션을 어널리시스 하기 뿐만 아니라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어디시브의 큐어링 프로세스를 모니터링을 해줌으로써 UV 경화라든지 열풍 건조에 의해서 큐어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식의 프로세스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the vibrational microscopy is a powerful technique for failure analysis as it can analyze and visualize even the smallest product defects in the micrometer range. 이런 IR과 라만을 마이크로스코피에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failure analysis, 어떤 부분에 어디서 failure가 일어나는지 효과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 그게 무엇으로 인해서 디펙트가 되는지 마이크로미터 레인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무슨 먼지 때문인지 어떤 케미컬의 부산물 때문인지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브레이션 마이크로스코피에서 어디시브 자체를 로머티리얼의 아이덴티티를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퀄리티 컨트롤이라든지 페일리어 어널리시스 그리고 리액션을 모니터링 한다든가 역으로 경쟁사의 이제 어디시브를 성분을 분석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브레이션 마이크로스코피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는 거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해가지고. 자, 이 IR과 라만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IR은 anti-symmetric 모드, 바이브레이션의 anti-symmetric, 시메트릭하지 않은 모드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고, 라만 같은 경우는 시메트릭한 바이브레이션을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티시메트릭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백본, 우리가 고분자죠. 어디시브의 대부분 고분자, 폴리머이기 때문에 카본 체인, 메인 체인으로 갖게 됩니다. 이런 메인 체인들은 시메트릭할 거 아니에요. 원자와 원자 사이가 시메트릭하게 구축하지만 여기에 펜던트 같은 부분, 달려있는 부분, 펑셔널 그룹들을 이제 안티시메트릭 모드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IR로 고분자의 펑셔널 그룹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 IR이라든지 리얼 IR을 기반으로
다양한 바이브레이션을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폴리크로믹 레디에이션, 그래서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그런 IR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라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캐터링, 인일라스틱 스캐터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모노크로믹 레디에이션,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메트리는 카본 사이에 어떤 시메트릭 모드를 측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IR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측정할 수 있고, 서로 IR과 라만이 상호 보완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IR 어접션의 기본 원리를 보시면 The Vibration Infrared Spectrum, 그래서 Vibrational Infrared Region은 다음과 같이 IR, Infrared Spectroscopy이기 때문에 IR 영역에 빛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X축 웨이브 넘버는 길이의 역수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이브 넘버는 the number of waves per centimeter 라는 단위를 갖고 있고, 이제 이 단위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vibration region of infrared spectrum, 그래서 인프라레드가 다음과 같은 레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웨이브 넘버가 4000에서 약 4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 넘버에 따른 observance 픽을 스캐닝을 함으로 해서 어떤 펑셔널 그룹이 있느냐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Principle of IR Absorption. 그래서 IR Absorption의 원리는 Molecular Vibration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Atoms joined by covalent bond undergo continual vibration relative to each other. 애톰은 covalent bond를 사이에 두고 이제 연속적인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the energies associated with these vibration are quantized. Only specific vibration, energy level are allowed. 그래서 이러한 바이브레이션과 관련된 에너지는 퀀타이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특정한 스페시픽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만이 허락이 되고, 이게 IR 영역과 매칭이 잘 된다고 하죠. 그래서 스트레칭이라든지 시저링, 락킹, 웨깅, 트위스팅 같은 밴딩 바이브레이션과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에 맞춰서 우리가 쉽게 어떤 그룹이 있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infrared active for molecule to observe this radiation, 이러한 IR 영역의 레디에이션을 흡수해서 the bond undergoing vibration must be polar and its vibration must cause periodic change in the bond dipole moment. dipole moment의 주기적인 차이로 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 본드의 폴라리티가 크면 클수록 어접션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infrared inactive한 경우에는 이제 covalent bond that don't meet this criteria. For example, 이제 이 사이에 에틸렌 그룹 사이를 두고 시메트릭한 분자라든지 이런 더블 본드와 트리플 본드 사이를 두고 시메트릭한 구조에는 이제 다이폴 모먼트가 non-polar한 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R이 아니라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로 측정이 가능하게 되고, 이제 correlation 테이블을 이용해서 각각 본드가 특정 웨이브 넘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떤 물질인지 추정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stretching and bending vibration for most functional groups are found in the region from 다음과 같은 이제 웨이브 넘버 사이에서 대부분의 functional 그룹이 stretching
vibration 또는 bending vibration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ingerprint region이라고 해서 the vibration in the region 1000 to 400 그 영역에서의 wave number 영역에서의 vibration은 are much more complex, 훨씬 더 복잡하다. 그래서 analyze,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1000에서 400 사이의 fingerprint 영역에 비해서 이 이후에 있는 영역은 굉장히 클리어하고 테이블로, correlation 테이블로 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죠.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보급된 ATR, FTIR, Attenuate Total Reflection,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를 이용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ATR, IR spectroscopy is one of the few available tools to investigate reaction taking place at solid-liquid interface. 이러한 IR이 들어옴으로 해서 징크 셀레나이드나 제르마늄 크리스탈라이드를 통과하게 되고 이 샘플을 기점으로 전반사가 일어나서 많은 정보들이 모이게 되겠죠. 모이게 돼서 우리가 디텍션을 해주면 이제 리액션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For the ATR-IR spectroscopy, the infrared radiation is passed through an infrared transmitting crystal with a high reflective index, allowing the radiation to reflect within the ATR element several times.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고굴절률의 크리스탈을 놓아주면 이 샘플과의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많이 차이가 나서 이제 전반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사에 중요한 두 가지 requirement가 있죠. 컨디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the angle of incidence, 이제 들어오는 입사각이 IR의 입사각이 커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탈의 크리티컬 앵글에 비해 커야 된다라는 거고,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샘플 이 위에 있는 어디스 샘플보다 크리스탈이 훨씬 크게 되는데 대부분의 고분자보다 이런 크리스탈의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크기 때문에 어디스브로 IR 관측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the extent of penetration of the radiation into medium 2 practically depends on the wave number, wavelength, and on the optical property. Refractive index and angle of incidence of the sample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디스브의 큐어링 타임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ATR은 장점으로 easy of sample preparation, requires good cleaning after each curing experiment. 그래서 이런 결정 위에 우리가 UV를 조사해가지고 광경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어디스브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서멀 큐어링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인 액세서리를 달아서 이제 그 실제 공정과 유사한 광원이나 챔버를 달아가지고 큐어링 스페리먼트를 아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ATR, IR이. 그래서 에폭시 어디스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경화형 고분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프로세싱 할 때 컨디션을 맞추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실험적으로 시간과 스펙트럼의 데이터이죠.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어디스브. IR의 장점은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쟁사의 어디스브가 어떤 주재료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법도 사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failure analysis, 그래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마이크로스코피와 IR, FTIR을 결합을 하면은 프로덕트의 디펙트를 어널리시스, 분석할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툴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하이 레터럴 레졸루션, 즉 이제 마이크로스코피로 포커싱을 하면서
각 포인트의 픽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디펙트의 케미컬 컴포지션을 아이덴티파잉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rystalline substance spectrum was compared with the reference substance spectrum, which was suspected to be the cause of the defect. 그래서 reference substance spectrum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하면서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겠구나 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스코피, 일반적인 마이크로스코피에 컨포칼 마이크로스코피를 라만의 컨포칼 마이크로스코피를 달아주면 이제 it provides information about depth and varied structure of thin samples. 이제 depth 프로파일이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confocal microscope gives the highest spatial resolution as well as allowing the acquisition of depth profile in three-dimensional thin structures. thin 필름의 두께 depth에 따른 어떤 이제 케미컬 컴포지션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꺼운 코팅 필름, 어디시브 레이어가 있으면 이제 열이나 UV가 들어가면서 깊이에 따라서 덜 들어가겠죠. 덜 들어가면 이 깊이에 따라서 얼마나 리액션이 됐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됩니다. 그리고 라만과 IR 스펙트로스코피의 EP를 굉장히 잘 비교해 준 텀이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펑셔널 그룹을 측정하고 펑셔널 그룹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IR이라든지 라만 같은 경우에는 더블 본드와 트리플 본드, 싱글 본드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카본을 연구하시는 분이 라만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또한 중요한 부분은 물이 있으면 물의 흡수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IR에서는 측정이 되게 힘들지만 이제 물을 솔벤트로 써도 이제 라만을 측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 있는 어떤 어디시브를 사용할 때도 라만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IR이 라만보다 훨씬 더 많이 보급되어 있고 가격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IR을 메인으로 쓰면서 라만을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사용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